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유화학 업계를 중심으로 반등의 계기가 될 거란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관 내부의 부식과 균열을 찾아내는 피그입니다. 석유화학 설비가 밀집한 여수에선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입니다. 하지만 피그의 기술은 모두 외국산. 복잡한 설비망을 탐지하는 기술을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정유사업 자체에서 쓰는 장비들이 대부분 외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산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 속 이 업체는 2년 전과 비교해 매출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매출에 제품 국산화를 위해 많은 연구 개발비가 필요하지만 예산 투입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개발하고 하려면 자금이 뭐 1, 20억 가지고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좀 해야 되고 외국인 이미 그렇게 오래전에 투자를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죠.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정과 금융 지원 등 정부 차원의 큰 지원이 예고됐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 전남도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들은 연구개발 비용 지원과 전기요금 인하 등 실질적인 뒷받침을 요구했습니다. 기업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전남도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과 관련한 전남도의 예산 규모는 19개 과제 3,707억 원 규모입니다. 전남도는 정부의 추경안에 150억 원을 먼저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산업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차 보전이라든가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을 내용으로 하는 패키지 지원 사업 반영을 지속해서 근절 예정이고요. 여수시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은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지속됩니다. 남은 2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업계의 전망 속에 정책이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역 정치권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갑니다.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새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치러질지 아니면 견제 심리가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6.3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남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85.87%란 압도적인 득표율로 지지를 보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지역에서는 내란을 종식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우선 여당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체류 탄 나라 아니고 피가 터지고 있을 건데 학생들이 그런 걸 다 우리 민주당에서 막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힘을 보태야죠. 정당을 고려하겠지만 민생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인물을 보고 지지를 결정하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좀 없는 시민들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됨됨이가 이제 지켜봐야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가운데 관건은 지난 4월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승리한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는지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선거에서 전남 모든 시군에 후보를 낼 계획으로 곧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 절차에 돌입합니다. 현역 단체장이나 의원이라도 새 정부를 향한 지역민의 기대에 맞는 변화와 쇄신을 보이지 않는다면 연임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새로운 변화된 정책들,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된 정책을 새롭게 개발하고 내세우지 못하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이번 대선으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안정감을 갖출 때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울러 진보당과 민주노동당도 진열을 정비하고 정책 차별성과 선명성 등을 내세워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시가 관내 섬에 요트 계류 시설을 설치해 새로운 섬 관광 기반을 구축합니다. 섬 요트 투어가 가능하도록 부잔교와 무어링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섬 박람회 이후를 대비한 상징적인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섬의 중요성과 가치, 특히 경제적인 가치를 재조명해 다양한 분야에서 섬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때문에 섬 박람회의 전시와 연출은 이 같은 섬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특히 여수시가 추진하는 섬 요트 투어 기반 구축 사업은 섬 박람회 이후에도 섬 관광의 기반 시설로 활용됩니다. 여수시는 이 사업을 위해 최근 추경에서 이미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본 예산에 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섬 박람회 개막 전까지 화정면 하와도 선착장과 남면 직포 방파제, 우악항, 연도항, 삼산면 손죽도 방파제 등 7곳에 부잔교를 설치합니다. 또 개도 청석포와 모전 몽돌해수욕장, 가막섬, 조도, 금오도, 안도, 연도 등 8군데 해안에 무어링이 설치됩니다. 그 섬을 좀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주요 섬에는 피요트 부잔교를 설치를 하고 또 부잔교 설치가 어려운 곳은 무어링을 설치를 해서 요트가 쉽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거점형 요트 투어를 운영을 해서 올 연말까지 위치 선정과 현장 조사를 마치고 내년 초 실시 설계와 착공,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이에 앞서 해당 도서지역 주민과 어촌계 의견을 듣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고 요트 마리나 사업 관계자들과도 만나 자문도 구했습니다. 이제 해마다 섬을 찾는 요트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요트 계류 시설이나 그런 기본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섬의 주요 관광 자원과 요트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섬 박람회 폐막 이후에도 요트를 타고 섬을 관광하는 요트 투어를 지속 가능한 섬 관광 콘텐츠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세계 섬 박람회를 계기로 여수와 남해안의 섬들이 새로운 해양 레저 관광 거점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전남도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유관기관 협조체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 의원은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조직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행정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편찬하기로 한 전라도 천년사를 전면 수정한 뒤 새롭게 출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민호 전남도 의원은 전라도 천년사 근대 4권 중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내용이 누락되는 등 전남과 광주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편찬위가 과거 식민사관적 표현으로 논란이 된 고대사 부분만을 고쳐 배포하겠다는 입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누락되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전라도 천년사를 인쇄할 계획입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참사, 어느덧 4주기를 맞았습니다. 유족들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후속 대책 등이 미흡하다며 관계 기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화정 아이파크 참사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지만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현산 측이 영업을 하는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학동 참사 4주기를 맞아 유족들은 현사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다며 현산 측에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개탄스럽죠. 네. 한성 없는 태도로 대책 없는 수순으로 영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들은 유가족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 추모 공간 조성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학동 참사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10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 모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아직 선고 기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참사 직후 논의됐던 추모 공간과 트라우마 치료센터 건립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이 비용을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모 공간을 빨리 확정을 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마냥 지금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라서 유족들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진상규명과 피해 복구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도 해당 법안의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네, 이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유가족들이 그렇게 거리로 나서서 많은 국민들에게 그것을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재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학동 참사 추모식에는 세월호, 제주항공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정치권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전국 최초 국가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지역사회 수산업계 대타협을 통한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을 위해 어업인, 지역 주민들과 대상지 개발, 이익공유 방안 등을 공유한 데 이어 내년 3월 시행되는 특별법에 맞춰 전국 최초 국가주도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황금어장 보호는 물론 지역 주민과 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공항 통합을 전제로 건설된 무안국제공항이 완공 20여 년이 다 되도록 반쪽짜리 공항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주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는데요. 난제로 남아있는 광주와 무안공항 통합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말 전국을 강타한 초대형 참사에 운영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입니다. 코로나19를 넘기고 국제선이 8개국 16개 노선으로 확대되면서 이용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5%나 증가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참 활성화를 목전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 초대형 참사가 발생해 안타까움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사 이전에도 무안국제공항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와 목포공항 통합을 전제로 무안국제공항이 지난 2007년 완공됐지만 광주공항의 국내선은 여전히 이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하고 광주시는 국내선만 보내는 통합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전투비행장 이전의 당사자인 정부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 지역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와 무안공항 통합 문제와 관련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유세 발언은 공항 통합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시설 철거 경험과 성남시장 시절 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문제 해결의 경험도 들었습니다. 특별한 손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과 집단에게는 특별한 보상과 지원을 해줘야 그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이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만 해결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반대 일변도 했던 무안군도 최근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광고를 중단하는 등 내부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깜짝 놀랐다며 적극 환영 입장이었지만 무안군을 자극할 수 있어 주민 설득과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중 모드로 선회했습니다. 앞으로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이 광주 전남의 상생과 산안권 발전에 대전환을 이끄는 개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설득과 지원 방안 마련 등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완공 이후 18년 동안 평행선만 달려온 무안과 광주공항의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통합 의지를 내보인 만큼 광주시와 무안군, 전남도가 통합을 위한 3자 대화 창구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전남도가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과 쯔쯔가무시증으로 항생체 치료를 통해 회복되지만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23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7명이 사망했으며 지난해도 3명이 숨졌고 쯔쯔가무시증으로는 지난 2023년 3명이 숨졌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여수, 고흥 등 등량만 4만 일대 해파리 예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수과원에 따르면 최근 등량만, 가망만 주변 해역에서 보름달 물 해파리가 1헥타르당 평균 1,290개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해파리 발생 해역의 모니터링 강화를 각 지자체에게 요청했습니다.